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육사 애국 포럼, 해병대 전후 애국기동단, 사단법인 밝은 미래운동본부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하는 이 공문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시는 육사 애국 포럼의 2개 단체로 되어 있고, 제목은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반대 의견서 제출입니다. 거기에 수록된 보훈부 장관 박정관 앞으로 수신처가 되어 있는데, 이 공문 내용을 제가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황입니다. 첫째, 대통령실 5.18 헌법 전문 수록 공약 변함없다고 발표. 5.18 논란은 현대사 규정의 중심 이슈로서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할 무거운 주제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었다 하더라도 공약대로 확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실제로 우파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 해서 우파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공약이라 해서 우리가 꼬리를 내릴 사안도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동의와 합의 없이 수록한다면 큰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2. 5.18은 제주 4.3 폭동과 전개 과정이 유사한 폭동. 5.18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 혼란기에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북계군이 광주에 침투하여 고정간첩과 합세하여 북계군이 광주에 침투해서 그 고정간첩들과 함께 유언별을 조성하고 무기고와 군수공장을 공격하여 무기와 장갑차 등을 탈취한 후 군과 경찰,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비극이다. 제주 4.3 폭동처럼 김일성 지령과 현지 고첩이 합세한 공통점이 많다. 북한 통전부에서 직파한 간첩 손성모는 무등산 증심사에서 스님으로 변장하여 남파 특수부대를 지휘하여 아시아 자동차 공장, 무기고, 광주 교도소 습격 등 작전 임무 수행 전투 성과 보고서에 카빈총 5,400여 정, 장갑차 4대, 군용트럭과 대형버스 등 300여 대, 폭약 40톤, 도화선 4만 미터, 뇌관 35만 개 탈취라고 보랏빛 호수에 적시했다. 북한군은 탈취한 카빈총을 나누어주며 전국 폭동으로 확산하려고 했으나 수상한 낌새를 느낀 광주 시민이 불법 무기를 반납하면서 북한 특수군이 철수하게 만들었다. 문제점 1. 헌법 전문에 담고 싶은 5.18 정신이 무엇인가? 5.18 정신이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지만 국민 다수는 그 실체를 모른다.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의를 위해 정부의 항거한 정신인가? 5.18을 나쁘게 언급한다면 사법 처리하는 악법을 제정하여 지만원 박사 등 양심학자마저 옥죄고 있어 5.18 정신이 정의를 위해 항거한 정신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5.18이 기존에 없던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가? 그럼 이승만 정부가 헌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허상이었던가? 5.18 관련 더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고 국가 보훈을 보훈처가 아닌 광주시가 전담하는 것을 묵인하라고 하는 초헌법적인 5.18 성역화 정신인가? 5.18 정신의 실체를 공개하라. 2. 5.18은 지역 갈등과 좌우 진영의 대결의 장으로 변질. 김영삼 대통령 시절 기존 5.18 판결을 무시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 폭동이 민주화로 둔갑했고 진압 군대가 국민을 살해한 반역자로 둔갑시켜 국시와 국가 정의가 실종되고 5.18 유공자와 유가족은 가산점의 명분하에 모든 시험과 직장에 특혜를 받아 심각한
구직 갈등을 초래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면서 혁신적 성공을 기대하기에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개선안 1.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기어이 하려면 5.18 진상규명부터 하라.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슬픈 참극이다. 6.25 전쟁이 세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체제 충돌이었다면 5.18은 국가와 광주,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충돌 사건이다. 충돌의 당사자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한다면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공격하고 국군에 항적한 시민군은 헌법 정신으로 승격되고 국가의 명령을 받고 폭동을 진압한 계엄군은 반역자로 추락한다. 진상규명상임위원회가 특정 단체의 반발이 두려워 진실을 은폐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에서 발표한다면 누구도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5.18 정신은 도출할 수 없다. 진실 규명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과 녹음 청취를 통해 발굴한 진실만 공표하고 국민 다수가 5.18 정신에 동의할 때까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제고하라. 2. 대선 공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 화합을 원한다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5.18 유공자 정보를 보훈부로 전부 이관하고 유공자 공적서 공개로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를 분별, 정리하는 특별 조치를 하라. 3. 국회는 5.18 진상규명 전에 성급하게 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을 폐기하라. 진상규명 전에는 누구도 5.18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제한된 정보만 갖고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5.18 왜곡 처벌법은 진실, 진단도 하기 전에 처방전을 내린 모순을 범하였고 5.18 관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국회는 일방적 강권으로 왜곡, 처벌, 법적 근거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5.18 북한군 개입 관련 고소, 고발, 재판을 중지하는 보안법을 발의하라. 보훈부 장관은 갈등을 부추기고 아픔을 재생산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보다는 진실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끝. 2023년 3월 16일 6.4 애국포럼 해병대 전후 애국기동단 사단법인 밝은미래 운동본부. 자, 지금 이와 같은 그 애국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드리는 이 내용은 모든 국민들께서 한번 곰곰이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래티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